불안은 내가 봤을 땐 그래. 앞에 막연한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안이 더 크게 와닿고 그거에 또 아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에 지배를 당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무한한 마음속에서 자라는 이 불안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언가 해야 된다 압박이 큰데 자신이 없을 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까짓 뭐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해보지 뭐. 그럼요. 그 약간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옛날에 나는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싫었다?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섭잖아. 마냥 무섭잖아. 한 번만요. 잠시만요.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여기요. 네 여기요. 막 이렇게 하잖아. 약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맞아.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프리랜서라는 자리가 사실은 좀 불안정적이잖아요. 네. 어떻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밌으세요? 정말 대형 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야전병원으로 옮긴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 적합한 거 아니냐고. 진짜 하루하루 정글같이 정글 속에서 그죠. 저를 이제 내버려 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그 불안은 존재를 해요. 병적인 불안은 현재까지 없고 그런 상황이 이제 오지 않게끔 제가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10여 명의 아이들을 항상 과외를 가르쳐야 하고 내일 내 시험이 있는데 아이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고 또 언론사 공부할 거 많잖아요. 너무 왜냐면 슬퍼.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자. 정말 독하게 10분 단위, 30분 단위로 제 생활을 다 쪼갰어요. 1분도 삐뚤어지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게 저의 삶의 무기가 된 거예요. 저만의 경쟁력이 돼서 지금도 프리랜서인데 직장인처럼 그렇게 저의 루틴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슬럼프가 오면 푹 쉬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을 없애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왜 불안한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자기 자신을 안다? 이거 너무 어렵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계획에서 흐트러질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쿨하게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삶의 하나의 그 중심추가 되기 때문에 불안은 게 없는 편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불안이 있었고 지금은 좀 나아지신 편인 건가요? 네, 옛날에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입사 초년생일 때는 불안할 때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손톱 주변을 막 뜯어서 책에도 묘사가 됐는데 맞아, 손이 울퉁불퉁해서 맞아. 손 좀 봅시다 하고 예. 싶었어요. 악수하면 그 취재원들이 어머 손이 왜 이래요? 막 이래서 제가 약간 사람들이랑 악수하기 싫어서 막 도망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상태까지 저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하는 거. 예. 근데 저도 작가님 이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아팠던 시간들이 있어서 저 자신이 어떤 순간에 무너진다 네. 혹은 아픔이 온다는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시기가 되면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고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절을 좀 하게 되는 능력이 좀 키워진 것 같아요. 또 언론사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어요.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정말 빡쳤는데 이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록을 해야 돼요. 저 이거 정신과 의사들한테 칭찬받았어요. 김 기자님 이거 너무 좋다고.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 때문에 정말 화가 났고 우울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를 써요. 꾹꾹 눌렀어. 꾹꾹 써. 근데 기사 쓰듯이 팩트. 초록배 선장이 그 오늘 언제 어디에서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자꾸 진지충이 된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편집자님이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써야 돼. 개열 받았다. 중요한 건 써고 나서 딱 보면 그게 개요가 보여요. 교통사고 개요처럼. 얘기라는 건 내 중심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기사예요. 오늘 누가 어떻게 해서 사건이 문제인 사건, 거야. 사건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빡칠 일인가? 객관화 저거. 이게 내가 이렇게 빡이 칠 일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상처받아? 이건 내가 오늘 좀 오버한 것 같아. 근데 반성도 하고. 이렇게 쓰기 네. 이전에 네. 뚜껑이 열려서 미쳐버린다고요. 아. 그거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이럴 수 없잖아요. 마음 수련이 부족.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를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착한 그건 사람들은 맞아. 본인이 본인을 공격해. 그건 맞아, 근데 맞아. 나중엔 제가 이제 막 밑바닥까지 막 떨어져 보고 병원에도 입원해 보고 해보니까 깨달은 게 이제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빡이 치려고 하면 전 타임 아웃 혼자 외치고 나가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게 사그라들고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래도 그 그러면 사람이 저도 오늘부터는 우리 선장님이 저를 개빡치게 하면 잠깐 하고 나가겠습니다. 타임, 한
번만. 이거 몸에 배면 되게 단단해져요. 망고의 씨처럼 단단해져요.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누가 날 와서 갑자기 귀샤대기를 때려도 옛날 같은 이게 뭐야 이런 지금은 딱 무서운 이게 무슨 일이네. 상황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여자 하면서, 제일 무섭다고 그러겠네. 조심하라고. 그리고 언론 우울증이랑 공황 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조금은 남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고통을 받았던 게 만약에 지수를 100으로 치면 지금은 한 10. 오, 상당히 엄청 많이, 기선데. 예, 네. 엄청. 그렇지만 그 10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고 그냥 내 새끼처럼 또 다른 나 보듬으면서.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고 음. 보듬어서. 근데 이건 정말 필요해. 그래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제 음. 자식 같은 책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더 일찍 발견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완치가 됐을 거예요. 돌이켜 보면 20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너무 다른 때라 맞아요. 그때는 다 우울한 줄 알고 먹고 살기 바쁘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지금같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고학을 할 때라서 10여 명의 아이들을 늘 과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가장 들어가기 힘든 언론사의 경력 기자로 딱 올라간 순간 이제 우울증이 빵 하고 터졌던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울증이 오거나 번아웃이 오는 건 일을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일만 해서 일만. 네, 일만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항상 일만 얘기해요. 쉬면서 열심히 맞아요. 일해야 된다. 네. 더 일을 잘하고 네. 싶고 더 인정을 받고 싶다면 맞아요. 분명 나한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휴식을 줘야 되고 보상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쉬어요. 막 쉬어요. 맞아요. 오늘 컨디션 좀 안 좋다 하면 막 20시간 자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경험자들의 좋네, 그래서. 이야기들은 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 맞아요. 근데 왜냐면 그 시간이 오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저 추천사 써주신 정유숙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해요.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삶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쉼을 가져야 할지 질문을 던져준다. 이 책이 그래. 알아들었어요. 아픔이라는 게 언제 찾아오냐의 차이지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시간이거든. 근데 이거를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커지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자야. 못 가게 하는 거. 또 언론사 정신과에 대한 이 인식 변화 내가 맞아요. 또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해피제이님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 책을 결국은 정신과 치료를 둘러싼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맞아. 깨부수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저는 환자로서도 경험을 해봤고 전문 기자로서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음. 저 너무 놀랐어요.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많고 저도 맞아요, 오해를 맞아요.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취재하는 거는 수월했고 깊이 있는 그런 취재도 가능했고 그런데 제가 기자로서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거를 보도하는 데는 어떤 깊이 면이 있어서나 아니면 그 내용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으로 출간을 맞아요. 했습니다. 아니, 알아들었어요. 알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돼요. 이거 맞아요. 살인자야, 살인자. 그게 살인자라고요. 가도 된단 말이에요.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 책의 중심축은 세 가지예요. 정신 건강, 꿈, 그리고 삶,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치료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그동안의 오해가 싹 가십니다. 그리고 꿈은 지금 마음의 꿈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꿈을 잠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접어뒀어도 이 책을 다시 읽으면 그 꿈을 찾을 용기가 생기고 또 방송사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실질적인 약 팁도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읽으면 싹 하십니다. 또 하나 삶에서 희망을 좀 잃으신 분들이 읽게 되면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저자가 추천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네. 진료 볼 때도 네. 그렇고 아니면 네. 병원에 가서 취재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불안한 다른 사람들을 경험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죠. 이제 제가 입원을 했을 때 같은 방에 있었던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30분 이상 네. 이야기를 하다가도 언니 제 물건 만졌어요? 네. 그거 물어봐요 항상. 거기 지금 30분 동안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도 언니 제 물건 만졌어요 하는데 그 친구는 불안 장애를 겪었던 친구예요. 우울증은 크게 없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언니 제 물건 만졌어요를 계속하는 거죠. 뭐 밥이나도 하고 둘이 얘기하는 도중에도
언니 제 물건 만졌어요. 그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음.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건 언니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대답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제 물건 만졌냐고 계속 물어요. 그럼 난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 가방 뒤졌죠. 왜 저래? 네,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거는 그 친구가 상당히 치료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고 맞아 맞아. 약물 치료에도 정말 열심히 했고 심리 치료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지금은 불안을 다스리고 잘 차릴 것이다 이렇게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작가님은 금수저예요, 똥수저예요? 딱 보니까 똥수저던데 여기 보니까. 저는 금수저, 똥수저. 아우. 저는 제가 수저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저는 꼭 그게 색깔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전 그렇게 질감. 생각해요. 진흙 수저만 아니면 된다고 봐요. 때에 따라서는 도금 수저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수저가 되자 저는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 수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저마다의 빛깔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고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슴 속의 꿈을 이루면 그 수저의 형태는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저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빛나는 수저. 빛나는 수저, 근데- 나만의 수저. 네. 금수저가 부러운 건 사실이다. 어쩌라고? 근데 악착 같으면 우리 동수저들이 좀 센 것 같아. 그 그치. 잡초 어, 같은 생존력, 잡초들이. 잡초 어. 같은 또 그런 게 있다고. 생존력. 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금수저들은 그들만의 뭐 그 라운드가 있겠지만 또 14K랑 24K랑 또 있잖아.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 된 사람들 보면 똥수저예요. 알아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 하나 좀 남겨주세요. 저는 진짜 아프다고 움츠리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아픈 음.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아플 때 골만 터져야 돼요. 그 아픔의 시간, 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다시 치고 올라가는 생존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언이다, 명언이야. 저희 혹시 채널 조댓구알 하셨나요? 나 알아들었어요. 좋아요. 네, 네. 조댓구알 하셨나요? 알아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네. 조댓구알